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시즌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깜짝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 후보들인 LA 다저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크랙 킴브럴과 AJ 폴락을 바꾸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한 겁니다. 킴브럴은 컵스와 맺은 계약에 있었던 1,600만 달러 옵션이 행사된 상황이고 폴락은 올해 연봉이 1,300만 달러지만 내년 1,0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1,800만 달러입니다. 이번 트레이드에서 서로 간의 연봉 보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폴락이 FA 시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다저스가 200만 달러를 아끼게 됩니다.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다저스는 마무리를 켈리 젠슨에서 킴브럴로 바꾼 셈이 됐고 2015년 킴브럴이 샌디에고로 가면서 헤어졌던 킴브럴과 프리먼이 8년 만에 다저스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2014년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후안 우리베가 8회 말 역전 투런을 날렸을 때 다저 스타디움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었던 킴브럴이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킴브럴은 2015년에도 개막일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왜 일어났을까요? 먼저 더 단순한 쪽부터 살펴보면 화이트삭스는 불안할 수 있었던 킴브럴을 내주고 약점이었던 우익수를 보강했습니다. 지난해 7월 화이트삭스는 닉 마드리가를 내주고 컵스에서 23세이브 2블론 0.49를 기록하며 부활에 성공한 킴브럴을 데려옵니다. 저는 리암 핸드릭스가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킴브럴을 데려온 건 투머치이고 킴브럴이 언해피를 띄울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핸드릭스와 킴브럴을 더블 스토퍼로 세우겠다고 했던 화이트삭스가 실제로는 핸드릭스에게 마무리를 계속 맡기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셋업맨이 된 킴브럴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며 2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09를 기록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킴브럴이 올해도 셋업맨으로서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켄달 그레이브먼과 3년 계약을 맺는 순간 트레이드가 예상됐던 킴브럴을 결국은 트레이드하게 된 겁니다. 화이트삭스는 킴브럴이 아니더라도 리암 핸드릭스, 켄달 그레이브먼, 조 켈리, 에런 범버, 게럿 크로시에 등이 있기 때문에 킴브럴의 공백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지난해 기록한 조정 득점 생산력 137이 요르단 알바레스, 호세 라미레스, 지안칼로 스탠튼과 같은 수준이며 135인 프레디 프리먼보다도 좋은 폴락을 얻어 좌익수 일로이 히메네스, 중견수 로이스 로버트, 우익수 AJ 폴락이라는 엄청난 공격력의 외야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의 의도가 더 궁금한 쪽은 화이삭스보다 다저스인데요. 연봉이 1,300만 달러인 킴브럴을 데려올 거라면 애틀란타와 1년 1,6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젠슨을 왜 잡지 않았냐는 겁니다. 저는 젠슨이 애틀란타와는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다저스의 1년 계약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젠슨과 결별한 다저스는 블레이크 트라이넨에게 마무리를 맡기기로 결심을 굳힌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정보는 다저스가 폴락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지 몇 주가 지났으며 보스턴과도 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다저스는 킴브럴을 데려오는 걸 별개로 폴락을 내보내려고 했던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벨린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기대 이상의 공격력을 선보였으며 지난해 후반기 활약이 결정적이었던 데다 클럽하우스에서의 존재감이 큰 폴락을 왜 내보내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아직 포기하기에 이른 개빈 럭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폴락이 사라짐으로 인해 크리스 테일러가 2루에서 좌익수로 가고 럭스가 2루를 맡게 되면 지명타자 자리가 더 오픈되고 시즌 초반 관리가 필요한 먼시를 쓰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과연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저스는 케빈 필러와 1년 250만 달러 계약을 맺어 외야 백업도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폴락이 나간 다저스 라인업은 1번 우익수 무키 베츠, 2번 1루수 프레디 프리먼, 3번 유격수 트레이 터너, 4번 지명타자 맥스먼 씨, 5번 3루수 저스틴 터너, 6번 포수 윌 스미스, 7번 좌익수 크리스 테일러,
8번 중견수 코디 벨린저, 9번 이루수 개빈 럭스로 벨린저의 부활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폴락이 들어온 화이삭스 라인업은 1번 유격수 팀 앤더슨, 2번 중견수 루이스 로버트, 3번 일루수 호세 아브레유, 4번 3루수 요한 몬카다, 5번 좌익수 일로이 히메네스, 6번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 7번 우익수 AJ 폴락, 8번 지명타자 개빈 시츠, 9번 이루수 조시 해리슨으로 다저스와 화이삭스의 라인업을 비교해보면 다저스는 좌타자가 더 많아지고 화이삭스는 오른쪽으로 더 많이 기울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켈리 젠슨이 큰 경기는 몰라도 정규 시즌에서의 난자리는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젠슨과 계약을 맺어 되도록이면 젠슨 마무리, 트라인 앤 하이 레버리지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역 세이브 2위인 젠슨을 1위인 킴브럴로 바꾼 셈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라이넨에게 하이 레버리지를 맡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현역 세이브 순위는 1위가 372세이브의 킴브럴, 2위가 350세이브의 젠슨, 3위가 306세이브의 체프먼입니다. 저는 구속 조화가 전혀 없는 킴브럴은 마무리 자리를 주기만 하면 여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킴브럴이 가세함으로써 다저스는 킴브럴, 트라이넨, 그라테롤, 빅포드, 브룰, 부상에서 돌아오는 토미 케인리와 케일러 퍼거슨, 새로운 계약을 맺은 다니엘 허드슨, 데니 더피, 지미 넬슨, 타일러 앤더슨과 불펜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더스틴 메이 등이 있어 설령 데이비 프라이스가 전력 외가 된다고 해도 실로 엄청난 물량을 쌓아놓게 됐습니다. 이에 저는 다저스 불펜이 이제는 화이삭스, 미러키, 양키스 등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최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트레이드는 화이삭스 입장에서는 킴브럴의 태업이라는 불안 요소를 지우고 외야 공격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다저스 입장에서는 공격력에서 일부 손해를 보긴 했지만 불펜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에 윈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더 중요해진 다저스의 광고는 벨린저의 부활 같습니다. 한편 시즌 개막을 6일 앞둔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MRI를 찍었던 디그롬이 우측 견갑골에 문제가 발견돼 앞으로 4주간 피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디그롬의 개막전 등판은 무산됐고 대신 슈어저가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는 디그롬의 개막전 경기 해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에게도 좌절스럽지만 문제는 디그롬의 결장이 한 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디그롬은 지난해 타격 도중 입은 부상이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몸의 곳곳이 아프다는 건 현재의 신체 상태와 메카닉으로는 지금의 피칭을 버틸 수 없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의 구위를 담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은 없는 걸까요? 그나마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디그롬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최근 햄스트링 이슈가 있었던 슈어저는 자체 마이너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며 개막전을 던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슈어저다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샌디에고가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노리고 있으며 라이언 웨더스와 크리스 패덱을 제안했지만 피츠버그에서 레이놀즈를 데려오려면 CJ 에이브람스 정도는 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정말로 피츠버그는 샌디에고에 에이브람스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트레이드가 일어나게 된다면 피츠버그는 특급 내야 유망주를 한 명 더 모으고 샌디에고는 즉시 외야를 크게 보강하는데요. 유격수 유망주를 포기하고 중견수를 데려온다는 건 타티스의 외야수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두 팀은 1년 전에도 샌디에고가 피츠버그에게 조 머스그로브를 데려온 적이 있고 지난해 마감 시한 때도 샌디에고가 투쿠피타 마르카노를 내주고 애덤 프레이저를 데려왔을 정도로 최근 트레이드가 빈번한 사이입니다. 한편 금방 발표될 것 같았던 클리브랜드와 호세 라미레스의 연장 계약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 라미레스가 어마어마한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리브랜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보통 선수들은 시즌이 시작되면 시즌에 집중하기 위해 협상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시즌 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에인절스 조 매든 감독은 오늘 시범 경기에서 1번 트라웃, 2번 오타니를 실험했는데요. 매든 감독은 오늘의 라인업에 대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MLB 파이프라인 팜 랭킹이 발표됐는데요. 1위는 볼티모어, 2위는 시애틀, 3위는 템파베이, 4위는 애리조나, 5위는 다저스로 1위 시애틀, 2위 템파베이, 3위 피츠버그, 4위 볼티모어, 5위 캔자시티에 다저스가 8위, 애리조나가 10위였던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과는 차이가 꽤 납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랭킹은 BA이지만 예전 BA 편집장이었던 짐 칼리스가 옮겨오는 등 최근의 필진 구성은 파이프라인 쪽이 더 좋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